잘 들리세요? 잘 들리십니까? 한 시간만 하면 됩니까? 한 시간?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복령사 4차 음식 대항연 마지막 날입니다. 비대면이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또 얼굴을 마주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지금 복령사에는 국화꽃 향기가 엄청 향기롭습니다. 꽃도 아름답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령사 오시면 좋은 향기도 코로 먹고 또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또 좋은 숲속에 지금 소나무 숲속에 향기가 솔잎이 아주 가을을 정취를 먹어서 굉장히 향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뭐 몇 분이시지만 오신 분들은 지금 몸 안에서 눈으로 몸으로 다 이렇게 향기가 나고 몸 안에 독소가 나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온 세계 우주가 가을이라는 것을 맞아서 지금 아름답고 행복하듯이 우리는 이 온 우주의 생명들이 음식이라는 식재료를 통해서 우리하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 속에 온 우주의 생명이 함께 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시느냐고 물어주셨죠. 예, 이거는 열반경에는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도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 상담을 하러 오면 일단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뭐 여러 가지 요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몸이 아파요, 사업이 안 돼요, 마음이 불편해요, 이웃 간에 갈등이 있어요,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등등의 이야기를 안고 부처님한테 상담을 하러 오면 일단 부처님이 이야기를 다 들으십니다. 들으신 다음에 상대편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당신은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아니 몸이 아파서 우리가 음식을 못 먹고 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뭐 사업이 안 돼서 갈등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안고 왔을 때도 뭘 먹고 사느냐고 물으셨어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사니? 그건 뭐죠? 음식이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밀접한 그 연관이 되어 있고 그 해결책이 음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가 음식이라는 걸 잘못 먹으면 어떡하죠? 우리가 병들잖아요. 또 안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아이들이 어떡하죠? 그 음식을 먹고 마음이 안 편해. 그러니까 자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음료수라든가 가공식품을 먹는 아이들은 성격 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뭐 뭘 많이 먹고 배불러서 잠만 자면 무슨 지혜가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밥 많이 먹는 사람 뭐라 그런다 했죠? 식충이 머리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했습니다. 왜? 밥을 많이 먹거나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고 나면 이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분해하기 위해서 간도, 위장도, 신장도 굉장히 힘들어지면 그 다음에 머리에 뭐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래서 음식은 지혜를 주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오면 당신은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물으셨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하려면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건강한 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하죠? 평화로운 마음이 필요해. 우리 스님들한테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맑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건강한 음식이 토대가 되고 그 건강한 음식은 어디서부터 오죠?
좋은 자연에서부터 옵니다. 물이 오염되거나 땅이 오염되면 거기서 자란 식물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병이 들어요, 안 들어요?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생명들은 나와 다르지 않고 그런 생명들은 나와 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음식 문화는 자연계의 모든 생명이 공생공존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가 뭘 먹을 것이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고 마음도 맑아지고 행복해지지만 나쁜 음식은 자연의 생명계도 파괴하고 또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주죠. 예. 그래서 또 음식은 좀 아까 설명했듯이 나와 같은 어떤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 머신나라고 10잔 머신나라고 심장 뜨는 게 같아요? 틀리죠? 틀리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곧 납니다. 도마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땅물 바람 공유를 통해서 자라기 때문에 도마도를 먹게 되면 내가 자연과 교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키웠느냐? 우리가 비닐하우스 속에서 막 비료를 너무 많이 주고 키운 도마들은 먹고 나면 약간 왜 비린내 비슷한 맛이 난다 그러죠. 근데 진짜 내가 도마들을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완전히 익은 다음에 따먹어보세요. 그 도마들은 진짜 맛있어요. 저도 어떤 때 도마도 이렇게 안 익은 거를 익혀갖고 시장에서 팔잖아요. 저는 그 도마도를 못 먹어요. 입이 아려갖고. 근데 진짜 누가 다 익힌 다음에 딴 도마도를 사갖고 오셨는데 제가 그 3박스를 너무 맛있어서 눈 뜨면 먹고 밥 먹고도 먹고 나중에 또 데쳐서 냉동실에 넣었다 갈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도마도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막 이렇게 하면서 어릴 때 먹던 도마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키웠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냐고 말씀하듯이 어떤 땅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내가 도마도를 먹으면서 자연과 교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칠고 산한 음식을 먹고 나면 내 몸과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전쟁을 하는 나라는 다 뭐를 좋아하죠? 육식을 좋아합니다. 세계의 정신적인 지도자는 거의 50% 이상이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보면 육식을 많이 좋아하죠. 연예인들 텔레비 보세요. 매 고기 안 들어가면 요리 못하는 줄 알잖아. 예, 물론 채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채식 중에서도 인내심이 있고 기운을 세게 해주는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리 강의할 때 항상 이야기하죠. 제피, 산초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식재료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 서양의 뭐 노즈마리, 뭐 허브 이런 다 하면서 옛날에 고춧가루가 없을 때 고춧가루 대용으로 썼던 제피하고 산초는 그냥 고춧가루 대용으로 매운맛 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채소를 키울 때 인분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충이 많았는데 그 충을 없애줘요. 그래서 산초와 제피를 먹으면 해충약을 안 먹어도 돼요. 몸에서 그 해충이 자랄 수 없도록 몸이 굉장히 활동을 하게 되고 면역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기를 측정하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쌀은 기가 100이라는 거예요. 현미는 400이 나오는데 산초하고 제피는 4,70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고기도 안 먹고 생선도 안 먹고 어디서 기운을 쐬지? 다 산에서 나는 자연의 생명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절은 어떡하죠? 공기도 맑고 물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도시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은 원력이 아니면 살기가 힘들어요. 저도 이제 올해 3년 동안 서울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3년의 이제 공직 생활을 마치고 4월 1일 날 퇴임하면서 너무 3년 동안에 서울 살면서 몸이 막 너무 힘들어서 4월 1일자로 산꼭대기 양평의 산속에 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막 이제 멀잖아요. 우리는 어쩌다 별려서 가는 양평을 어찌 맨날 왔다 갔다 하느냐고. 그만 여기서 자고 가라고 막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자면요,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도 차를 몰고 양평까지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가 풀려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룻밤 우리 집에 자고 가면 왜 스님이 이 산꼭대기에 자꾸 가려고 그러는지 알겠다고 저희 샌들도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 포기하는 스님들은 사실은 좀 기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막 김치라도 열심히 드시고 또 부처님께서 필요할 때는 또 정육도 허용을 하셔서 필요할 때는 또 그런 거 드셔야 된다고 어떤 분은 또 막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음식은 나와하고 연결되어 있고 자연의 생명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래의 맛과 영양을 파괴하는 첨가제가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마다 기억되어서 몸과 마음을 파괴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우주의 생명을 먹는 것인데 그 생명을 어떻게 요리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좀 아까 제가 요리하면서 연근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물만 넣어서 익혔어요. 그 맛이 너무 달고 맛있어요. 왜?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물에 담가서 단물도 빼고 약효도 빼고 맛없게 만들어. 질기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꾸 뭔가 그 맛을 더하는 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오래오래 익혀야 연해지니까 계속 익히는 거야. 근데 물에 안 담그면요 거기에 천연의 올리고당도 들어있고 그게 있어갖고 질기지도 않고 굉장히 연해요. 근데 요리하는 방법이 틀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되는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아직 김장들 안 하셨죠? 그래서 김치를 담글 때도 우리가 이 우주의 생명을 어떻게 온전하게 내 몸에 받아들일 것이냐. 그 요리 방법이 있어야 돼요. 특히 외국 사람들은 절에서 먹는 김치를 제일 맛있어 해요. 파마늘 젓갈 냄새가 안 나. 그리고 맵지가 않아. 스님들은 막 김치할 때 막 양념을 많이 일반 사람들은 절에는 안 해요. 이번에 제가 김치 전시했을 때도 보실 거예요. 이 고춧가루가 많이 안 들어갔네. 보기에는 막 처음에서부터 색깔을 맞춰. 그러면 얘가 점점점 빨개져 갖고 스님들이 그거 보면 무서워서 손을 못 대겠다는 거야. 고춧가루를 최소한의 고춧가루만 넣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배추 맛이 그대로 살려 있고 무 맛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이 김치 배우러 많이 오고 그러는데 꼭 와서 김치 먹으면 꼭 물어봐. 이 김치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 김치 만드는 거 그렇게 쉬워요? 안 쉽잖아요.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제가 배추김치 설명을 해주죠. 오늘 우리 전시회도 김치 했잖아요. 그죠? 배추를 요즘에 한 1,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0원짜리 샀으면 이건 1,000원짜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배추가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돼요. 공기도 있어야 되고 그 농부가 또 어떻게 하죠? 수없이 그 배추를 보살펴줘야 돼요. 식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쌀은 농부가 88번의 손이 가서 쌀밑자에 팔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야채 속에 그러는 거예요. 비바람도 개고 천둥도 거치고.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추 속에는 땅의 기운도 있고 물의 기운도 있고 햇빛의 기운도 있고 바람의 공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는 하나의 생명이에요. 우주의 모든 것을 먹고 있는 생명이야. 근데 우리는 이 우주를 머금는 생명을 우리가 취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추를 어떻게 행복하게 키워야 되냐.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배추가 있으면 걔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대화를 해요. 배추가 좋아하는 게 뭘까? 단점이 무엇일까?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점은 올려주고 나쁜 점은 버리고 부족한 건 어떻게 해야죠?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일을 성공하려도 이 일이 좋은 게 뭘까?
부족한 게 뭘까? 단점이 무엇일까? 이걸 보충해야 되잖아요. 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배추를 살펴보면 배추는 어떻게 하죠? 이파리가 큽니다. 이파리가 크기 때문에 냉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 냉한 에너지가 우리 먹고 나면 가슴에 차오르는 열이라든가 머리에 올라가는 열을 내려줘요. 그래서 배추를 먹으면 편안해지는 거야. 위로 올라가는 열이 많으니까. 요즘에 열받을 일이 너무 많잖아. 그죠? 보면 너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또 막 많아요. 근데 그렇게 열내고 살 일이 아닌 거야. 그죠? 그래서 배추를 먹으면 다 열이 냉하기 때문에 가슴의 열을 편안하게 해줘. 배추는 물을 많이 좋아해서 물을 머금고 있어. 그래서 배추를 먹으면 몸에 물은 뭐죠? 순환을 시켜주는 거야. 그 다음에서 대장에 그 구석구석에 있는 뭉쳐져 있는 것을 이 배추가 국을 끓여 먹든지 김치를 먹든지 이렇게 되면 그걸 흡착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햇빛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비타민 C도 많고 비타민 D도 많아요. 근데 얘 단점은 무엇이냐? 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냉한 배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넣어야 되고 생강도 넣어야 되고 고추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또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찹쌀도 집어넣고 바다에 있는 다시마 청각도 집어넣고 하늘에 달린 가을도 집어넣고 또 살다 보면 세월을 더해 지혜가 필요해. 스승이 필요하잖아. 요리 배우러 오신 분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많지만 연세 드신 분도 많아요. 그분은 나보다 잘하는 것도 많지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배우러 오신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리를 가르치지만 저는 이분들이 제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고부를 만들어주는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우를 또한 간장도 집어넣고 된장도 집어넣고 또 여러분들은 뭘 집어넣죠? 새우젓도 집어넣고 젓갈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추가 땅 속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바람에 흔들리는 거, 하늘에 달린 거, 물 속에 있는 거, 새우를 더한 발효까지 집어넣어서 이 배추가 요리라는 수행을 통해서 김치가 된 것은 자기 안에 생명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붓다 배추야, 붓다 김치야, 배추가 성불했다 이거야.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안에 생명을 이룬 음식을 먹을 때 나 안에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안 좋은 걸 집어넣었어. 그러면 배추가 죽은 쪽에 가까울까요? 산 쪽에 가까울까요? 죽은 쪽에 가까운 거예요.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 우원과 영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얘를 살려줄 것이냐? 근데 좋은 건 다 물에다 빼고 거기다 첨가제가 들어간 뭐 간장도 집어넣고 뭐 그 발효된 그 조청이 아니고 막 그 뭐 첨가제가 들어간 단맛을 집어넣고 이러면 걔가 생명이 죽은 쪽에 가까웠어요? 산 쪽에 가까웠어요? 죽은 쪽에 가까운 거예요. 내 몸에 생명을 살려주는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가 양념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김치가 다 된 것은 자기 안에 생명을 이룬 것이고 그 생명을 내가 먹을 때 나의 생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추를 통해서 뭐죠? 자연의 생명을 먹는 겁니다. 사철 음식의 특징은 육류, 어패류, 술, 오신채, 가공식품, 제철이 아닌 음식이 금지식품입니다. 금지식품입니다. 근데 육류와 어패류, 술은, 오신채는 이미 알고 계시죠? 근데 가공식품은 왜 안 되느냐? 아까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첨가제가 들어간 것은 내 몸을 파괴하는 원인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음식을 할 때 그냥 뭐 채식에다가 조미료 넣고 요리하면 나는 뭐 스님들처럼 먹어요 이렇게 했는데 절대 그거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채식이 아니에요.
사철 음식은 채식이 아니에요. 선식이에요, 선식. 그러면 육식을 금지시킨 이유를 먼저 설명하면 생명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우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주 안에 두 종류의 생명이 살고 있죠. 아픔을 느끼는 생명체. 사람, 동물, 어패로, 조로. 무정은 아픔을 느끼지 않는 생명체예요. 식물, 바람공기, 물, 땅인데 이 생명들을 많은 생명이라 해서 무리중자를 써서 중생이라고 하고 자연이라 하는데 얘가 곧 나와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예요. 유마경이라는 경은 유마거사라는 남자 신도를 일컬었는데 스님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스님들 제자들, 부처님 제자를. 어느 날 아프다고 공포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아니 생사를 초월한 도인의 경지를 나갔는데 왜 아프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서 물어보고 오라니까 감히 어떻게 그 큰 스승님 앞에서 뭘 여쭈느냐고. 안갈락해 서로. 그래서 문수보살이 대표로 갑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한테 가서 질문을 하죠. 거사시오. 유마거사시오. 당신은 생사를 초월한 도인의 경지에 올라갔는데 왜 아프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중생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 물이 아파서 내가 아프고 땅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 좀 아까 설명했죠. 그 또 중생 중에 동물도 마찬가지죠. 식구도 마찬가지야. 한 사람이 가족이 아프면 혼자 아픈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같이 공생공존하기 때문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닭은 엄마 아빠 뿅아리도 놀러 다니면서 꽃도 보고 하늘도 치다보고 물도 먹고 놀았는데 사람들이 욕심내서 어디다 가둬놨어요? 양계장에다. 갇혀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면역이 떨어져. 그러니까 향생제 줘야 돼. 또 빨리빨리 키우려고 13년 이상을 키우는 닭을 1년도 키우고 요즘엔 닭다리에다가만 성장 촉진을 넣어서 보름 만에, 열흘 만에 닭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키운 닭은 아이들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리를 빨리 하고 가슴을 나오게 하고 성적 호르몬이 흐르고 성범죄의 원인이 되고 13세 전에 생리를 하면 자궁만 유방암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복령사에서 요리 배운 사람인데 엄마 아버지가 다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닭고기를 참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닭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유방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성장 촉진제를 넣어서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몸에서 호르몬 결합을 일으켜서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장 촉진제가 뭉쳐갖고 풀어지지 않으면 그게 붙으면 혹이 되기도 하고 내장에 가서 붙으면 혹이 뭡니까? 암이 되기도 하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4학년짜리 여자를 임신시키는 시대예요. 왜? 이런 걸 먹고 애들이 성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닭의 삶을 뺐으니까 그 닭이 와서 누구의 삶을 뺐었어요? 우리의 삶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도 나와 하나의 똑같은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공생공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명이 나와 하나예요. 우리는 있잖아. 위에 뭐 신이나 부처님이 계시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은 동물을 지배하고 동물은 식물을 지배한다는 생명관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생명관. 불교는 아니야. 모든 생명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가 틀리니까 안 지키고 국가가 틀리니까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지켜야 될 우주론적인 생명관입니다. 함께 공생공존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공기도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걸 온몸으로 먹었지만 우리는 이 우주의 생명이 나와 둘이라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온몸으로 먹는 겁니다. 눈에 아름다운 거 보면 기분 좋으시죠? 지금 복령사와 꽃들이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요. 기분 좋으셨죠? 근데 텔레비에서 안 좋은 거 보거나 길 가다 뭐 짐승 중 거 보면 기분이 어때요? 별로잖아. 기분 나쁠 때 음식을 먹으면 어떡하죠? 취합니다. 내 눈을 통해 보았지만 내 장기가 먹는 겁니다.
기류도 먹는 겁니다. 소리 수행이라고 하죠. 연불할 때 해석하지 않죠. 진원과 다란이를 할 때. 그러면 종교가 틀리신 분들은 불교는 너무 어려워요. 뜻도 모르는 걸 읽으라 그래요. 스님들한테 가서 묻져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스님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외우세요 그래요. 왜? 그 진원 속에는 우리 온몸의 길을 열어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아기 오줌 할 때 시, 똥 넣을 때 응가하듯이 그 소리에 따라서 몸의 에너지가 열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연불 10점 공덕이라 그래서 큰 소리로 연불을 하면은 10가지 공덕이 있다. 이 소리는 소리를 통해서 내 몸을 열기 때문에 내가 연불하면 가장 좋고 스님이 하는 연불소를 들으면 더 크고 그거 못하면 산에서라도 연불소를 들으면 내 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른 사람보다 젊어 보여요? 안 젊어 보여요? 젊어 보이잖아요. 저도 여기서 스님들 가르치면 나이가 가늠이 안 돼. 또 저는 어디 가면 올해 나이가 66이라 그러면 진짜 많으냐고 주는 누나 보작해요. 이런 소리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은 어쨌든 우리한테 너무나 지혜롭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진짜 많이 알려주셨어요. 지혜롭게. 그래서 기를 통해 드는 겁니다. 여름에 공포영화만 온몸이 옥삭해지면서 한기가 느껴지죠. 그런 한기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하죠?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플 때 그 부위를, 아픈 부위를 만지면 차요, 뜨거워요? 냉하죠? 찬 기운은 뭉치는 기운. 부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은 이유는요, 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따뜻한 기운은 위로 올라가니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열이 많으면 안 내려가요. 그래서 머리를 왜 하고 많은 헤어스타일 중에 왜 해프를 머리를 깎았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머리를 깎으면서 이 뇌를 자극해요. 우리가 생각이 안 나면 이걸 하잖아. 그래서 옛날부터 쪽을 예쁘게 잘 찐 사람이 남편을 출세시킨다 그래서 머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지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빗을 빗을 때도 이렇게 헤어 드라이기로 하지 마시고 머리 말리시고 찬빗이나 대나무 빗으로 빗어보세요. 열이 많은 사람은 찬 기운인 대나무 빗으로 빗고 몸이 냉한 사람은 참나무 빗으로 빗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도 덜 빠지고 그래. 이걸 자극하면 여기 있는 지방이 분해가 돼서 머리가 덜 빠져요. 머리가 빠지는 게 왜 빠져요? 너무 습하거나 그러면 지방이 많으면 썩잖아 뿌리가. 열이 많아도 썩잖아. 물이 많이 차면 뿌리가 썩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잘 빠지는 사람은 거기다가 열체질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은 우리한테 삭발을 통해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해준 거. 그렇다고 뭐 다 삭발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다 삭발하면 좋지. 머리카락도 안 떨어지고 저리 와서. 그 대신 머리를 열심히 빗으로 자극을 주면서 빗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딴 데는 소리를 통해서 내가 몸이 냉해지면 병이 오듯이 딴 데는 암이 있어도 심장은 암이 없다는 거야. 왜? 항상 따뜻하기 때문에. 심장에 암이 가혹가다 발견되는데 그 사람들은 심장에서 먼저 발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통해 들었지만 내 장기가 어떻게 하죠?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부와 코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기도 먹고 향기도 먹는 겁니다. 가장 좋은 향기는 연꽃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이 대형 세탁기다. 좋은 향기, 아름다운 경치, 또 연불소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온매에 합니다. 근데 음식은 또 어떻게 하죠? 얼마나 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장독대 장을 지켜서. 근데 공기와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게 필요한데 음식은 뭐죠? 내가 선택하면 돼. 내가 선택하면. 그래서 뭘 먹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직접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매운 걸 먹었어. 그럼 몸에서 열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냉황을 먹으면 금방 뭐죠? 오싹해져요. 금방금방 반응이 나고 밀접하기 때문에 제일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어쨌든 우주의 생명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생명을 쓸 때 원칙이 있습니다.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올 때 꽃을 해칩니까? 안 해칩니까? 그래 따와야 돼요. 내 먹을 것을 통해서 막 농사 지을 때 농약을 치고 또 동물에게 피해를 주고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음식은 우리 성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각 지방마다 음식이 틀리죠. 그러니까 성품이 뭐예요? 다 틀립니다. 제가 막 경산 사람들 예를 많이 들으니까 강원도 사람이 우리는 왜 예 안 들어주냐고. 그래서 제가 또 그걸 썼는데, 경상도는 음식을 짜고 맵고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성질이 급하다 그러고, 충청도는 심심하니까 사람들이 순해고, 전라도는 음식 식재료가 풍부하니까 음식 인심이 좋아. 음식 인심이 좋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많아서 예술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에 따라서 그 지방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뭘 먹었든 우리 성품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아이한테 막 그 가공식품 먹이고 육류 주고 왜 공부 안 하느냐고 싸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 엄마가 그렇게 줬으니까. 큰 스님들이 그렇게 막 파마늘 먹고 육류 먹고 그렇게 장 잡으라 앉아서 공부 못해요. 그걸 먹으면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음식은 우리 마음을 만들어 주고 그 마음에 따라서 뭐죠? 어떤 나라가 형태가 이루어져. 아까 그랬잖아. 전쟁하는 나라는 뭐를 좋아한다? 육식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은 생명을 받기 위해서 먹어.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이왕이면 어떻게? 건강하게. 그걸 채식과 자연식이라는데, 사찰 음식은 생명 플러스 건강 플러스 지혜, 도를 줘야 돼요. 세상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많지만 그분들이 인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님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선불교 중심의 수행을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한국의 사찰 음식을 사람들이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수행력이 틀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선식의 재료는 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 동적이면 바깥으로 내치다는 마음이 나는 거, 정적인 내재된 음식을 이해합니다. 근데 동적인 음식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이냐. 육류나 어패로 오신 채에는, 술까지는 부처님이 필요할 때는 권해주셨습니다. 수행을 위해서는 안 먹었지만, 내가 수행자야. 내가 육식이 필요해. 어패류가 필요해. 그럼 평생을 취해라. 근데 그 정류가 있어. 내가 몸이 많이 아플 때는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죽이지 않은 삼정육이라 그래. 그거를. 내가 병이 위중하진 않지만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먹어야겠다 그러면 종류가 늘어나요. 몇 사람이 손을 거쳤느냐, 어떻게 키웠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그래서 5종육, 7종육, 9종육까지 갑니다. 신자들은 달력을 여면 10제일이 나오죠. 그 10제일은 육식을 하면 안 돼요. 그날은 짐승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 내가 짐승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육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서 독소가 나간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육식을 안 한 사람은 절대 암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너무 많이 먹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육식을 많이 하면 대장암, 유방암 이런 거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동양인의 체질은 장의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면 대장암이라든가 유방암에 많이 걸려요.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체질을 타고나지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눈이 막 쌓였는데 그 아이들은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양말도 안 신고 걸어 다녀요. 우리는 발 시려 죽겠는데 어떻게 저러냐 하니까 체질이 틀려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추운데 쉽지 않죠. 체질이 틀려요. 우리는 육식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육식을 할 때는 원칙을 정해서 절대 주식보다 많이 먹어서는 안 돼. 밥량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육식이 하나면 두세 배 야채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이 먹잖아요. 예. 그래서 육지나 어패류를 그렇게 했고, 오신채는 한 톨에
파마늘도 허용하지 않았지만 중풍이 두 가지로 오는데 열이 많아서 회로가 끊기는 중풍이 있고 냉해서는 중풍이 있어. 열이 많은 사람이 파마늘을 많이 먹으면 염증에 걸립니다. 왜? 음식이 뜨거운 데 놔두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잖아요. 그래서 열 많은 사람이 파마늘을 먹으면 안 돼요. 그 대신 몸이 냉한 사람은 파마늘이 약이에요. 스님들은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이 가서 외출하고 오면 온 도량의 냄새가 나. 여러분들 절에 와서 스님들한테 엄청 피해주고 가요. 여러분들 몸에서 다 냄새나. 외국 사람들이 공항에 내리면 냄새 난다 그래, 안 낸다 그래? 나잖아. 외국 사람한테 노린내 나잖아. 그래서 밖에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 몸 안에 그게 다 나간 다음에 목욕을 하고 옷을 향불에 쪄은 다음에 들어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방울의 술도 권하지 않았지만 강경병, 미친 개한테 물려서 생기는 병을 치료할 때는 약초를 술에 담가서 그 술을 먹게 했어요. 왜? 빨리 독을 해독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웅담 먹을 때 술에다 먹는 이유는 웅담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 분산을 시켜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성경주랑 율장에 보면 발효 이야기가 나와요. 그대로 항아리 속에 온갖 걸 다 써놨어. 뭐 뿌리, 열매, 이파리, 곡식, 육류, 어피류를 다 해서 그거를 어떻게 지금 말하자면 효소, 젓갈 이런 걸 담그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 4년이 지나면 짙은 갈색이 됐을 때 그냥 먹으면 너무 강하고 옅으면 약효가 없으니 연한 갈색이 되게 타먹으라고 색깔까지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너무 재미났지 않아요? 경전에 있는 음식 문화만 연구해도 우리는 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 오면 너는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어라. 이게 음식에 대한 오더예요. 레시피야 그게. 예. 그래서 어쨌든 술까지 다 부처님이 필요할 때는 허용을 했다. 근데 가공식품은 아니에요. 왜? 불교는 음식이 뭐라 그랬죠? 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약이 아닌 거야. 첨가제는. 그래서 모든 음식은 약이다. 사불의 양약자 건강한 건자 보면 환자가 먹는 음식도 약이고 일반 사람이 먹는 음식도 약이다. 그래서 모든 음식 문화는 약과 의학적으로 다르지 식을 찾으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막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는요. 방송국에 와서 음식이 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리 났어요. 의사들이 그 방송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의사들이 못하게 했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니잖아. 누가 했어? 부처님께서 음식이 약이라고 그랬어. 주방도 의학적으로 다루는 거야. 주방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TV에서 가면 가장 좋은 자리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 자리에 주방입니다. 그래서 주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닦아라. 인형 걸어다녔잖아. 왜? 안 닦고 들어가면 발에서 먼지가 나. 여기 다 쓰레빠 신겨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발 씻는 세숫대에다 발을 닦고 발닦개에다 발을 닦아라. 그 다음에 손 씻는 세숫대가 따로 있어. 손을 닦고 손 씻는 수건을 따로 비춰라. 그래서 우리는 본래 세숫대를 상중하 3개를 써야지 받는 거예요. 그릇은 어떻게 보관할까 싶으면 깨끗이 씻어서 햇빛 물기를 닦아서 햇빛에 말리든지 물기를 닦아서 엎어놓지 덮어놔라. 물기가 있거나 먼지가 묻으면 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위생에 안 된다. 그리고 손을 수시로 닦게 했어요. 수시로 닦게. 그래서 굉장히 위생관념이 철저했죠. 그래서 의학 쪽에서 주방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1층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주방을 지하에다가 많이 하고 요리 강의도 지하에다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큰 스님은요. 신도가 식당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그 식당이 지하면은 도로 나오세요. 안 가세요. 저런 데 음식 먹으면 못 쓴다고. 안 받아서 은습하니까 못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했는데 주인이 밥을 안 해주고 요리사 불러서 하면 또 안 드시는 분이 계셔. 왜? 그분은 상품을 만들었잖아. 주인이 진짜 지극한 마음으로 음식을 할 때 그 음식은 약이 되는 거예요. 맛도 맛이지만
우리가 마음이 들어간 음식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누가 해준 음식? 어머니가 해준 거. 왜? 어머니는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 맞춰서 음식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근래 하는 말이 있죠. 엄마가 해준 오뎅국은 먹어도 떡볶이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 어묵은 이미 첨가제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끓이면 그냥 웬만한 맛이 나. 조미료 많이 안 넣어도. 근데 떡볶이에는 일반 가게 식당에서 하는 것만큼 조미료를 많이 못 넣는 거, 엄마는. 그래서 맛이 안 나. 그래서 엄마가 해준 오뎅국은 먹어도 엄마가 해준 떡볶이는 애들이 맛없다 한다는 거야. 얼마나 길들여졌는지, 입이. 저도 처음에 이제 사무실에 가서 맨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라도 안 먹으면 또 직원들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제 밥하고 김치를 갖고 왔는데 토하려고 그러더라고. 중국산에다가 막 조미료 밥 먹어요. 그 참 먹을 수가 없는데 그것도 물에 씻어 먹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나마 그것도 물에 안 씻으면 안 넘어가니까 겨우 씻어서 안 그러면 짠지 이런 거 갖고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 김치가 먹을만하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그만큼 이제 일주일 만에 입맛이 바뀐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 배우러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상해요. 맛이 이렇게야. 좀 지나면 뭐죠? 그 맛을 알면 다른 데 가서 음식 먹으면 금방 알아.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집에서 쓰고 있는 그 양념이 아니지. 양념은 약이 되게 하는 음식인데 집에 양념은 조미료야, 다. 그 맛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 조미료가 들어간 것을 간장을 버리지 않으면 조미료가 넣는지 안 넣는지 입에서 가늠이 안 돼요. 이미 거기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요. 스님, 저는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잘 안 먹으면 안 돼요. 아예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음식이 뭐라 그랬어? 약이라 그랬어. 그럼 약을 먹으려면 약이 아닌 걸 버려야 되는 거야. 암만 좋은 재료라도 거기다 뭘 집어넣으면 약이 안 되는 거야. 아까 내가 김치 담는 거 가르쳐 드렸죠. 배추김치 담그면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약이 아니잖아. 네, 그러듯이 해라. 그래서 이러한 음식 문화는 병이 나서 치료하기 전에 예방의학으로 이렇게 하셨고, 병이 난 후에 방어의학으로 부처님께서 식문화를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연의 생명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계절식을 하게 됐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병이 일어나니 계절에 따라서 음식을 취해서 먹으면 병을 예방할 수도 치료할 수도 있다. 제철 음식이죠. 그래서 1년을 하지 않으면 수료증을 안 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오이가 1년 12달 나와요. 여름에 오이는 약입니다. 왜? 냉하기 때문에 열을 삭혀줘요. 여름이 지난 다음에 나온 오이는 사실은 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오이를 여름 오이처럼 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조리 방법 틀려야 되지만 드셨으면 안 드셔야 돼요. 주 요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요리할 때 오이를 조금 넣는 건 되지만 여름처럼 뭐 오이를 갖고만 요리 만드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네, 오늘 이거까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요리 배우러 오면 가르쳐 드려요. 계절은 12달에서 반을 자르면 무슨 절기가 되죠? 24절기입니다. 모든 식재료는 나와서 보내면 끝나. 근데 그때 드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에는 자연을 거슬러서, 계절을 거슬러서 우리가 먹게 되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누라스게 농사를 쳐야 돼. 비누라스는 뭐가 되죠? 온난화의 주범이 돼. 땅이 겨울에 얼었다 녹아야지만이 땅이 푸석푸석 하면서 농사 짓기가 좋아. 근데 겨울에도 농사를 지니까 안 얼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땅이 딱딱해져. 그리고 겨울에 벌레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죽은 지가 계속 농약을 치는 거야. 그래서 비누하우스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파서 서울까지 오면 다 암 환자.
우리가 제철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땅의 생명을 죽이고 공기의 생명을 죽이고 거기서 일하는 농부의 생명을 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먹을 때 완전한 유기농은 없어요. 가장 완벽한 유기농에 가까운 건 뭐냐? 바로 제철 음식이야. 그 제철 음식을 먹을 때 더울 때는 더위를 이길 수 있고 추울 때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름에 손님 왔을 때 에어컨 딱 한 번 틀고 안 틀었습니다. 뭐를 먹고? 여름에 보리밥 먹고 보리차 먹고 저절로 몸이 적응이 돼. 상주쌈 먹고 냉한 걸 먹으면 돼. 근데 막 여름에도 막 잡곡밥에 먹고 계절도시 매운 음식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이 나니까 뭐 오면은 왜 에어컨 안 틀고 스님은 안 추우냐 안 덥네. 저는 안 더웠어요. 물론 이제 몸이 안 받을 때는 더울 때가 있겠죠. 그 혼자서 더우면 안 틀겠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먹고 나면 저기 써 있잖아. 여름에 제일 좋은 보리차. 아이들 열나면 뭐 먹였어요? 보리차 먹였잖아요. 겨울엔 따뜻한 음식으로. 근데 그 음식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공덕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제철 음식을 먹어줘야 되고 이 제철의 식재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의 리듬에 맞춰 먹어줘야 돼. 생체 리듬이야 이게. 그래서 아침에는 내가 활동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맑은 죽을 먹어라. 그래서 스님들이 아침에 죽 먹을 때 일주일이면 흰죽을 3, 4일 먹으면 잣이나 깨를 넣잖아. 그럼 낮에는 한 냄비에 잣을 한 컵 넣었으면 아침에는 반만 넣는 거야. 아침에는 너무나 짜고 맵고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은 뇌에 영양이 안 가요. 우리 밥을 많이 먹거나 기름진 음식 먹거나 뭐 하고 싶죠? 자고 싶어요. 위장에서 얘를 소화하느냐고 다른 장기를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위장을 열어서 뇌파를 열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그 사람 예를 드는데요. 홍콩에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숫자를 자꾸 틀렸대요. 0이 하나 붙으면 기하급수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덜 보낸 거는 보내면 되는데 숫자 하나 0 붙어갖고 가잖아. 1,000만 원 붙여야 되는데 1억을 붙인 거야. 그래 그 9천만 원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야. 오너가 화가 났어. 그 사람이 불교 신자였는가 봐. 불러갖고 너 왜 이렇게 맨날 틀리느냐. 너 아침 먹느냐 묻더래. 아침 안 먹는다니까. 그럼 아침을 꼭 먹고 오라 그러더래요. 그 아침을 꼭 먹고 나서부터는 숫자를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 아침은 뇌를 영어. 아침을 먹은 아이하고 안 먹은 아이하고 공부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제 이야기 듣고 어디서 했잖아요. 아침을 먹으라 안 나요. 불교는요 단순하게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혜를 사회 운동을 해야 돼요. 아침 먹기 운동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내가 활동하는 시간이라. 근데 아침에 안 먹는 사람한테 위암 환자가 많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침을 안 먹을 때 위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환자들을 실험을 해봤더니 아침을 안 먹으니까 위장에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뭐를 갖다 먹냐면 대장의 변을 끌어다 먹더라는 거야. 위가. 그러면 변은 대장에서 관리할 거지 위장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위암에 노출되더라는 거야.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낮에는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알맞게 먹어도 된다. 그래서 낮에는 넉넉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간, 심장, 신장, 대장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먹어라. 음식이 들어와서 걸리는데 4시간이 걸리는데 아침에 4시간, 점심때 4시간, 도합 8시간. 그럼 국가에서 딱 맞는 노동법이 맞는 위장의 노동법이라는 거예요. 본래 8시간만 위장이 활동해야 된다. 이런 식단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 아침과 점심에 먹은 음식물이 저녁에 먹는 가을집으로 인해서 소화를 도와서 흡수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론 일종식 하는 스님들이 이제 문문가는 일종식을 합니다. 그것은 방 하나에 목욕탕 하나뿐이 없어요.
거기서 밥을 2끼니 3끼니 먹으면 병 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밖에서 문을 잠그고 요만한 창구로 음식이 들어가는데 그 스님이 키가 몇 센치, 몸무게가 얼마, 체질이 어떤지에 따라서 무게로 달아서 음식이 들어갑니다.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선방의 스님들은 아침에 죽 먹고 낮에 밥 먹고 5분씩. 왜? 포획을 하기 때문에. 복경사는 학인 스님들은 계속 노동도 하고 계속 경을 읽기 때문에 하루에 3끼니를 먹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에 열이면 낮에 5를 먹고 아침에 2를 먹고 저녁에 3을 먹죠. 스님들은 아침에 3 먹고 낮에 5를 먹고 저녁에 2를 먹는 거야. 근데 내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 그럼 아침, 점심 5를 먹고 저녁에 5를 먹으면 돼. 근데 아침에 3 먹고 낮에 5 먹고 저녁에 5 먹으면 13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날 줄여서 먹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부처님이 이 식습관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야. 또 밥 먹는데 우리 마음이 주어진다. 어떻게 주어지냐? 아침에는 신선히 먹고 낮에는 사람이 먹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초월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모험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를 언제 드셔요? 4시맞이. 11시에서, 9시에서 11시가 4시인데 그 시간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짐승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그리고 밤에는 음식을 먹으면 귀신을 닮아간다. 귀신은 뭐냐면 나쁜 에너지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해석을 하면서 귀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지금 나쁜 에너지는 뭐냐? 지금요, 저녁에 음식을 먹으면 반푼이 흡수가 안 돼요. 그 반푼이 흡수 안 되면 뭐죠? 지방을, 인수인을 써서 그 쓰레기를 지방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부모는 당뇨도 없고 비만도 없는데 요즘에 청소년, 소아들이 비만과 당뇨가 많아요. 부모하고 상관없이. 왜? 애들이 해가 지고 나면 너무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야. 사회 문제. 그렇다고 배고픈데 참으라 소리가 아니라 저녁에는 될 수 있으면 맑은 음식을 먹어라. 우리가 낮에 김치전을 한 판 먹었어. 김치를 한 그릇하고 피자를 하나 먹었어. 그럼 낮에는 다 흡수가 돼. 걔를 저녁에 먹으면 반뿐이 흡수 안 되는 거야.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을 어느 시간에 먹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침이 중요하듯이 첫 숟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대상포진을 9번을 했대. 아니 차를 하는데 왜 대상포진을 그렇게 알았을까? 근데 같은 곳에서 강의를 해갖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이제 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고구마 튀김이 나왔네. 그래서 고구마 튀김을 앉자마자 탁 먼저 잡는 거예요. 제가 젓가락으로 딱 집었어요. 이거 먼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더니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왜 못 먹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먼저 먹으면 안 된다. 옛날 스님들은 제일 첫 숟갈이 간장을 찍어 먹든지 김치국물을 먹을 때 된장국을 먹는 거예요. 그 간장과 김치와 된장의 국물이 몸 안에 효소를 만들어줘. 그래서 절대 음식을 먹고 체하는 법이 없어요. 환자들이 이것만 해도 밥을 먹으면 밥만 안 걸면 안 죽어요. 그래서 그 스님은 그러는 거야.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 밥 먹을 때 날 피해요. 제가 밥 먹고 기다려 올 때까지 내가 어찌든지 그 대상포진을 안 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나 있는가 없는가 와. 내가 있다 그러면 또 가. 그래 앉아갖고 이제 있는 거야. 모르면 모를까 내가 고쳐줘야겠다고.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대상포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3차 신경통인가 뭐 그게 가볍게 왔다 할게. 그래서 그 스님 어디 가면 이거 먼저 먹고요, 이거 낮에 먹고. 그래서 제가 그 스님한테 설명을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데모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내가 술도 많이 먹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술을 먼저 먹는 거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술 먹는 거하고 어떤 게 먼저 취하냐 그러니까 술 먼저 먹는 게 취한다는 거야. 밥 먹고 술 먹는 거하고. 그러니까 먼저 기름진을 먹어서 기름지가 딱 싸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음식이 맛이 없어져. 기름이 먼저 싸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간장을 찍어 먹고 김치국물에 퍼먹고 하는 스님들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듯이 아침이 중요하듯이 첫 숟갈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자연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 몸을 어떻게 깨우쳐주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네 집은 무슨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었니?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었냐까지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밥은 언제 먹는 거냐? 해 뜰 때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만 먹어줘야 되는데 아침에 먹는 음식을 시약이라 그랬어. 아침, 점심. 때의 약이다. 아침, 점심은. 그래서 때를 걸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저녁에는 간식은 씹은 약이야. 그래서 시간과 시간의 중간을 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침과 점심 양의 반만 먹는 거야. 간식과 저녁은. 이제 아셨죠? 예. 그래서 뭘 먹는가도 중요해. 진정수장 종신약은 이제 평생 동안 먹어야 되는 거, 몸이 아플 때 먹은 음식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이 스님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소식을 하라 그래서 부처님이. 일본에 영평산 절이 있는데요. 그 절에 스님들은 하루에 1300, 많아야 1700 이렇게 먹었어. 근데 우리나라는 성인이 먹어야 될 칼로리가 몇 칼로리? 남자들은 2500, 700, 여자들은 2500에서 2200까지 먹죠. 그러니까 일본 식약청에서 영평사 스님들한테 스님들 너무 칼로리 작습니다. 1000칼로리 이상 올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네 식약청이 생기기 전에 100년뿐이 안 됐고 우리는 1000년이 지나도 이렇게 먹어도 건강하게 수행을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의 칼로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칼로리가 전부 서양에서 왔어. 그러다 보니까 뭐 키도 크고 덩치도 컸지만 옛날보다 성인병이 어떻게 했죠? 많아졌어요. 우리는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를 먹을 것이냐. 아까 스님들 식재료 이야기했죠. 산초, 제피, 에너지 있는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아플 때는 아까 정육 이야기했습니다. 불교는 채식도 수행을 해서 해야 되지만 신도들이 육식을 할 때는 동물을 행복하게 해주는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육은 깨끗한 불교에서 나간 이름이죠. 정육점이. 성장 촉진에 향상제를 주면 먹을 수는 있지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돼요? 식육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약이라는 마음으로 먹어줘야 된다는 거. 이제 아셨죠? 예.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음식이지만 요리를 하는데 아침에는 맑게 끓여야 돼. 간장에다가 그냥 끓이는 거야. 이제 스님들 이제 가을 되면 호박국 많이 드시는데요. 아침에는 그냥 소금 넣고 이렇게 고추 넣어서 호박국을 드세요. 낮에는 뭐 기름에도 볶고 들깨를 넣어서 해요. 저녁에는 또 된장 같은 걸 풀어요. 그러니까 미역국은 이제 아침에는 간장에 끓이고 낮에는 기름에 볶아도 돼요. 저녁에는 간장하고 기름에 묻혀서 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 해 뜰 때에서 해가 질 때까지만 먹어라. 이거는 이제 뭐죠? 자연의리에 맞춰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잠자기 2시간 전에, 밤 10시 전에 간단하게 먹어라. 내가 1시에 자니까 11시에 먹어야지 그건 아닌 거예요. 잠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은 9시에 주면 3시에 일어나요. 9시에서 12시에 자는 잠이 12시 이후에 자는 잠의 2배예요. 그러니까 일찍 자면 그만큼 몸이 안 피곤해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리듬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찰 음식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바루공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루는 뭐죠?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께서 먹는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공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함께 나눈다는 소리입니다. 함께 나눈다. 음식은 내 몸과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대중과 함께 나누기도 해요. 근데 그 음식은 어디서부터 왔죠? 자연에서부터 왔어요. 자연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자연의 생명을 내가 나누는 것이야. 그래서 자연을 배려하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순물까지 어떻게 하죠? 내가 마셔.
그 물을 버리면서 땅을 더럽히고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마지막 씻은물을 먹는 이유는 자연의 생명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스님들만 발효공양을 해야 되냐? 아니죠. 여러분들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는 함께 나눈다. 그래서 자연의 생명을 배려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음식을 먹어야 돼. 아까 칼로리 이야기했죠? 소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골고루 먹어줘야 돼. 그래서 부처님은 7가식을 하셨어. 7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탁발해서 먹었는데 사람들한테 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탁발 나가서 운동하고 먹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운동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신도들은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 다음에 7집마다 음식이 틀리니까 내가 편식을 안 할 수 있고 그래서 7집마다 다니면서 먹게 한 거야. 그래서 태국은 이 탁발 문화 때문에 불교의 신도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답게 먹어라. 감사한 마음으로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작은 거 하나도 아이들한테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쌀, 물 한 방울 여기 다 써있죠. 한 방울의 물에도 우주의 생명이 들어있고 쌀 한 톨에도 수오름이 있으니까 항상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 밥상에서부터 감사의 기도를 하는 아이는 어떻게 되죠? 긍정적인 마음이 돌아간다. 긍정적인 생각은 뭐죠? 나를 행복하게 해. 그게 불교가 이야기하는 일체유심조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씹어 먹어라. 물이 될 때까지 씹어 먹어라. 오래오래 씹어 먹으면 밥을 적게 먹어도 몸에서 완전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건강법을 일러주셨고 우리가 밥을 한 그릇을 30분 먹는 거하고 반 그릇을 30분 먹는 거하고 양은 작지만 훨씬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단순하게 음식을 요리해서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은 곧 나의 생명과 건강과 가족의 건강과 또 국가의 운명도 만들고 나라의 운명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 속에는 우주의 생명이 함께 들어있고 그 우주의 생명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 나도 행복하다는 불교의 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부터 음식은 약이고 내가 먹는 음식은 우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연의 생명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들을 배려하고 아끼는 대승보살적인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